김동현 UFC 우리 파이터 형님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김동현 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명언이죠. 신도 진저리 칠 만큼 해야 한다. 요즘 시장에 이 말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도 진절머리가 나야 되겠죠. 오늘 더욱더 좀 폭발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코스닥이 개떡상하고 게임주 상한가 치고 바이오주 폭등하면서 제 친구들이 막 카톡 오고 이러는데 진짜 머리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개떡상 정말 웃음만 나오네요. 코스닥 300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겨내겠습니다. 예, 뭐 국장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시고 축하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누구는 마지막 저점, 누구는 마지막 탈출 기회, 참으로 혼란스럽죠. 현재 비트코인이 그 정도로 눈치 게임인 겁니다. 근데 요즘에 투자자들이 엄청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할 때는 2017년도에 거의 남의 말만 듣고 했습니다. 이제 친구 말만 듣고 친구가 찝어주는 코인만 했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이런 걸 누가 압니까? 이더리움이 뭔지도 몰랐고 뭘 알겠어요. 그냥 이름이 이쁘거나 이런 거 사서 해봐 막 조금씩 알려줬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개처물리고 어쨌든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조금 성숙해진 다음에 2020년, 21년도에는 나름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과거의 그 차트를 봤죠. 트레이딩 뷰에서.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 인간 지표 이 정도로만 참고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온체인 데이터를 귀찮아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온체인 데이터를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나도 이제 시간이 되면 온체인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2024, 25년, 26년 이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온체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처럼 거시경제 따위는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요. 그냥 뭐 거시경제는 거들 뿐이었고 무지성 가즈아만 외쳤던 시절이었죠. 그냥 가즈아 무조건 떡락하면 오를 거야. 떡락하면 오를 거야. 무조건 가즈아만 외쳤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대가 정말 너무 많이 변했어요. AI 시대죠. 챗GPT, X, 그록, 제미나이 등등 거시경제를 현 시점에서 이 AI와 대화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상황이. 오늘의 이 하락, 셧다운,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공부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슬기롭게 사용해서 수익이 났을까 생각하면 많은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았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좀 가장 크게 다친 하나의 지표가 M2 통화량이에요. 그죠? 지금 M2 통화량 엄청나죠?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반대죠. 예전에도 M2 통화량을 뭐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통화량, 이 M2 통화량에 대한 희망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근데 ISM 희망 고문 너무 힘들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특히 크립토 퀀트, 글래스노드,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 전부 오픈이 돼 있어요. 전부 오픈이 돼 있어서 고래, 뭐 지갑, 물량 여러분들 전부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 필요한 지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평선 세팅, 차트도 잘 보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요. 이러면은 운전수가 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거의 매팩을 키고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죠? 뭐 김프도 볼 수 있고, 테더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거시경제, 그다음에 정말로 똑똑하신 유튜버 분들이 모든 자료를 공유해 주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매팩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 세력은 비트코인 운전수는 이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변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기적인 비트코인 사이클 안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정말로 높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면 이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렇지만 일봉에서 보면 그래도 중간중간에 도미넌스가 꺾인 건 보여요. 여기서도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쵸? 근데
이 정도의 하락분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알트코인장은 과거에 어느 정도 이 폭락이 나왔던 이런 차트 모양새를 보고 알트코인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제대로 된 하락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올린 뒤에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남들 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대로 도미넌스를 폭락시킨 건 시장을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도미넌스를 오히려 조금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도미넌스가 폭락하지 않았는데 코인 시장 알트는 아직 한 방이 남았고 큰 불장이 남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빠질 때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트코인 운전수가 도미넌스를 더 높이 올린 다음에 그 나중에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가격 유지를 해주는 것이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 믿고 있다가 알트코인 뒤통수 저도 당한 거예요. 정말로 전부 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만큼의 폭락은 아니지만 제법 큰 하락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위에서 터질지 아니면 횡보하다 터질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을 보냐면 모든 차트는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차트가 계속 일자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횡보하는 과정도 있고 폭락도 있고 그 위에 상승을 하고 원자재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미넌스도 저는 결국에 예전만큼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빠지는 건 없겠지만 이더리움의 성장 모멘텀이 커진다면 충분히 반등 뒤에는 큰 하락폭도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관점은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더러운 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들과 똑같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락이 크게 진행되고 비트코인이 지금 3개월 이상 횡보하면서 지치게 만들 때 예전에 놓친 게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정된 유동성이었잖아요.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MSTR과 비트마인, 특히 코인 관련된 주식 쪽으로 자금이 쏠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는 알트코인 불장만큼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수급이 쏠린 이유는 당연히 유동성 부족 때문에 이쪽까지 흘러내려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위험했고 과거에 진짜 알트코인은 위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쪽에서 해먹은 느낌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큰 돈은 어쨌든 주식장에서 굴려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수자도 많고 받아주는 주체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많은 교훈이 된 것 같아요. 미장에서 코인 관련된 주식은 굉장히 성적표가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이더리움 포함 알트 쪽은 사실 외면받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쳤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코인 관련된 주식 쪽으로 개인이 그쪽으로 쏠리면 반대로 저희 알트장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과거 테슬라가 어땠냐면 AI 섹터 폭등할 때 폭락하고 횡보만 하고 조롱만 받았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욕만 먹고 조롱거리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테슬라는 저점에서 300% 이상이 올랐죠. 그죠? 근데 지금도 사실 테슬라가 좀 조롱받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머지않아 폭등을 해서 구글처럼 신고가 터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테슬라를 매수할 거고 매스컴에 퍼질 거고 뉴스가 터지겠다. 테슬라 폭등하면 전 세계 개미가 다 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지금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결론은 지금의 수모와 조롱은 보상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많은 분들은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만큼 수모, 조롱, 욕, 여기서 한 번의 하락,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해도 버텨내면 큰 보상은 저는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처럼 말이죠. 예, 낙수 효과가 좀 필요하죠. 지금은 미장과 원자재의 낙수 효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그 정도로 빨리 올라간 거는 저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원자재 폭등이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도 없었고 과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빨에도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간 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암호화폐는 원자재 낙수 효과 또는 미장의 낙수 효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셀도 돌파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 반응 없죠. 시간차를 두고 2, 3개월 뒤에 이쪽으로 온다고는 하는데 그런 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러셀도 러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 낙수 효과를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희망으로도 아니고요. 뭔가 원자재 움직임이 좀 멜랑거리합니다. 원자재가 폭락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쪽이 같이 함께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연준이 개입을 해서 유동성을 더 풀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아마 그 시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자재, 금리, 환율 이 분석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웬만한 똑똑하신 분들도 다 잡아내진 못해요. 그러나 지금 전체 자산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빼고요. 같이 떨어진다? 지옥을 맛볼 것이다. 비트코인이 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금 원자재 하락, 미장 조정받을 때 비트코인 개떡락하면 어떡하지? 근데 다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전이 빠르게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반전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87,700달러인데 새벽에 하락이 나왔죠. 새벽 1시부터.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86,000에서 83,000 86,000, 83,000, 4,000 다 비슷한 자리죠. 그래서 이 지점이 좀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이제 최후의 자리들이 이쪽이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86K에서 4시간 본 기준으로 86K까지 한번 여기를 찍어주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반등이 재차 다시 90K나 91K까지 안착을 하지 못하면 한 번에 또 좀 충격이 있을 건데 그때가 좀 좋은 자리라고 전 보고 있고 그 자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개인적으로 80K 초반 이쪽에 한번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락을 빨리 종결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의 형태는 올린 것도 아니고 크게 내린 것도 아니고요. 크게 올린 것도 아니고 크게 내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위아래 큰 방향성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내릴 것인지 더 크게 올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지금 인간지표와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상 저는 좀 이번에는 위로 한번 크게 올려 붙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맞출 수는 없지만 분위기상 이게 큰 변동성이 아니거든요. 현재 흐름이 이 큰 변동성이 없이 그냥 고배율 청산 무빙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청산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배율이. 그죠? 비트코인 여기서 뭐 30%짜리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끼케야 10몇 %짜리 반등을 주고 하락폭도 그냥 적정 수준으로만 계속 와리가리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도 아니고 그냥 시원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무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정말 우리가 속을 많이 썩고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난이도가 쉬운 매매는 그리고 투자는 비트코인에게 집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